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오늘은 텍스트를 롤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펙트 라이브러리에서 이펙트 그리고 퓨전 컴포지션 요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길이는 그냥 적당하게 한 10초 좀 이상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오프닝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텍스트를 하나 만드셨으면은 내가 원하는 문구를 써주세요. 저는 롤링 텍스트라고 적을게요. 롤링 텍스트. 그러고 나서 얘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끌면은 이렇게 레프트 뷰에 보이거든요. 끌어주신 다음에 폰트를 바꿔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14 아네모네 폰트를 쓸 거예요. 이런 롤링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좀 두꺼워야지 효과가 좀 더 있거든요. 너무 얇으면은 요 원통이 좀 꽉 차지 않는 느낌이 나가지고 붉은 글씨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카페24 아네모네, 영어로는 옵스큐어 폰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텍스트를 하나 만드셨으면은 레이아웃에 가가지고 로테이션 있죠? 여기서 G 값을 90도 9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90도 꺾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요 화면 있죠? 지금 핏되게 딱 해놨잖아요. 이 전체 화면에서 거의 꽉 차는 느낌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요 정도 적당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1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듀플리케이트라고 치시면은 이 듀플리케이트 툴이 있거든요. 얘를 하나 딱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카피스가 2로 돼 있어요. 2로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오리지널이 하나 있고 카피가 하나 이렇게 돼요. 근데 얘를 만약에 6으로 바꾼다 하면은 원래 게 그대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이제 총 합이 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딱 만들어 주시고요. 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그리고 듀플리케이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추가된 거는 또 카피스가 2로 돼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어주시고요. 이쪽으로 퐁당. 요거 하얀 점 얘를 딱 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라이트 위에다가 얘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여기 잘린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똑같이 6개가 생깁니다. 이 왼쪽 거를 그대로 복제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잘리니까 원래 텍스트에서 이 레이아웃을 조금 옮겨 볼게요. 이렇게 안 잘리게 바꿔주시고 그럼 이제 이 텍스트도 안 잘리죠? 안 잘리게 딱 옮겨 주신 다음에 이 롤링 텍스트 단어 하나를 겹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 주시는데 컨트롤 있죠? 지금 딱 맞았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주면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컨트롤을 떼면은 이렇게 많이 확확 움직이고요.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끌어서 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겹쳐주세요. 이러면은 1차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플리케이트 2를 딱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그리고 3D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단에 쉐이프 3D가 있거든요. 이 쉐이프 3D를 추가를 딱 해주세요. 그리고 쉐이프를 실린더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오른쪽 점 얘를 딱 켜주시면은 라이트 뷰로 켜지거든요. 실린더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쉐이프 3D를 다시 한번 누른 상태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주시고 스팟을 딱 치는 거예요. 스팟. 그러면 스팟라이트가 나오거든요. 이게 조명인데 얘를 딱 켜주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머지 3D 1이 생기고요. 이 머지 3D 1을 클릭한 상태에서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그리고 렌더 를 검색하면은 렌더러 3D가 있습니다. 얘를 딱 눌러서 렌더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 오른쪽 점 라이트 뷰를 딱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끌어서 딱 가져다 주시면은 똑같이 라이트 뷰가 돼요. 이렇게 라이트 뷰에 옮겨 주시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실린더 모양이 됐어요. 이제 디테일을 잡아 줄 거예요. 먼저 쉐입 3D 1을 누르고 트랜스폼에 가서 로테이션 있죠. 로테이션에 Y, X, G를 딱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G값, Z값을 마이너스 90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자 일단은 너무 크게 보이니까 트랜스폼 있죠? 쉐입 3D 1을 클릭해 주시고 트랜스폼에서 이 트랜슬레이션에서 G값을 살짝 줄여주세요. 좀 멀리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로테이션으로 와서 G값을 마이너스 90으로 바꿨죠? 그리고 S값을 좀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얘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은 미세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Y값을 이렇게 돌리면서 롤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XYZ로 XYG로 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Y값을 움직이면은 얘가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꼭 Y, X, G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이펙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빈틈이 있는 게 조금 아쉽다 하면은 이 듀플리케이트 가져가지고 얘를 왼쪽에 띄워볼까요? 이 격차를 살짝 줄여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또 얘도 이렇게 겹치게 해주시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꽉 찬 이런 실린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났죠? 이제 모양은 다 만들어졌어요. 그쵸? 한번 돌려볼까요? 아, 여기 보면은 지금 빈 공간이 생겼어요. 듀플리케이트 2를 보시면은 이 상단이 좀 잘려 있고 얘가 여기도 또 상단에 여백이 많고 그래서 여기 여백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잘려 있는 거는 여기가 잘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올려줄 거예요. 일단 듀플리케이트 1을 위치를 좀 바꾸죠. 바꿔주고 텍스트 2도 바꿔주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잘리니까 얘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요 정도로. 그쵸? 이제 요 여백만 나왔어요. 요거는 듀플리케이트 2를 눌러가지고 트랜스폼을 딱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트랜스폼을 하나 추가를 해서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를 좀 키워서 여백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또 텍스트 크기를 조금 키워볼까요? 키우고 텍스트의 레이아웃을 좀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여백이 살짝 있는데요. 다시 트랜스폼에서 사이즈를 살짝 키워서 이렇게 여백을 최대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Shape 3D 1을 눌러주시고 트랜스폼에서 Y값 얘를 한번 돌려주세요. 네, 이젠 좀 깔끔하게 됐죠. 자, 이제 디테일을 조금만 더 잡을 건데요. 이 컨트롤에서 베이스 서브 디비전 있죠. 얘를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최대한.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 곡선에 부드러움을 준다고 해야 되나? 얘를 만약에 줄이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4개가 되는 거거든요. 3개가 되면은 면이 3개가 되고 그래서 이 면의 개수를 늘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쵸? 지금 뭐 십각형, 뭐 팔각형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를 최대한 늘려주면은 지금 뭐 면이 없는 원통의 실린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조명을 컨트롤 할 건데요. 먼저 이 렌더러 3D 1 클릭해 주시고 라이팅에 이네이블 체크를 딱 해주세요. 이제 라이팅이 먹죠. 그리고 이 스팟라이트를 딱 클릭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이 머지 3D 1을 제가 이렇게 왼쪽에 넣어놨거든요. 레프트 뷰에. 그 다음에 이 스팟라이트를 딱 클릭하고 이 조명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스팟을 딱 바꿔주는 거예요. 이쯤이 적당하겠죠. 그리고 콘 앵글 해서 앵글을 좀 키워주는 거예요. 확대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뒤에 조명이 먹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쉐이프 3D 1을 딱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투 사이드가 있어요. 트랜스미텐스의 투 사이드 얘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뒤쪽에도 조명이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팟라이트 1을 눌러가지고 앵글을 조금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쉐이프 3D 1을 딱 클릭해가지고 스페큘러에 이 익스포넨트 있죠. 얘를 좀 줄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뭐 빛의 강도? 어떻게 보면 얘도 강도라고 해야 되나? 이 익스포넨트가 뭐 영어 뜻은 지수 있잖아요. 지수. 그 지수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좀 와닿지는 않는데 그냥 줄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다시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조명이 먹는 정도가 좀 바뀌는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일로 하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니까 살짝 올려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시고 이 인텐시티도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늘리면은 조명이 딱 세게 다 먹으니까 디테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도 적당히 보기 좋게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기호에 맞게 해주세요. 저는 한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를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텍스트의 색깔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스팟라이트 1을 클릭하시고 조명의 색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글씨를 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번에는 약간 이런 형광 색깔을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배경을 추가해 주시는데요. 비나무를 딱 클릭해 주시고 이 백그라운드 있죠. 얘를 하나 딱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요 머지 하나 딱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렌더러 3D 원을 뒤에 네모를 딱 잡고 끌어가지고 이 초록색 화살표 포그라운드에다가 딱 입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머지 원을 미디어 아웃 원에다가 딱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어 아웃 원을 딱 라이트 뷰를 딱 켜주시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넣는데, 이 백그라운드도 그냥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타입을 솔리드 컬러가 아닌 뭐 4코너로 하면은 이 4가지 코너에 색을 딱 입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파란 색깔 한번 입혀볼게요. 어두운 색깔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버텀 레프트 좌측 하단에 파란색을 입혀줬죠. 그리고 뭐 탑 라이트에도 한번 입혀볼까요? 이번에는 약간 이런 연한 색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조금 너무 연한 느낌이 드니까 이 정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바꿔줘가지고 배경까지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애니메이션은 안 넣었죠? 그래서 다시 CF3D 원을 딱 눌러주시고, 이제 이 Y 값이 이렇게 돌게끔 애니메이션 줄 거예요. 0프레임에 커서를 가져가시고 Y 값 0부터 시작할까요? 네, 다시 0으로 딱 해주시고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키를 딱 주시고 맨 끝에다가 다시 키를 주고 대충 한번 한 700을 줘볼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조금 빠른 느낌이 드니까 저는 600으로 하겠습니다. 600. 그리고 색깔을 그냥 한 노란색으로 줘볼까요? 저는 이게 더 괜찮네요. 빨간색 줘볼까? 이런 색깔도 나쁘지 않네요. 이 색깔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한번 에디 창에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렌더가 덜 되고 있어가지고 버벅거리는 거고요. 보면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280으로 줬어요. 280. 이거는 그 퓨전 컴포지션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알아서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속도가 다 상대적인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속도로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퓨전 컴포지션이 실시간 렌더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얘를 편집에 이용할 때 계속 편집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렌더를 막 계속 또 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 클립의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뭐 속도가 좀 바뀌었다든지 길이가 바뀌었다든지 이러면은 계속 렌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버벅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렌더를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 완성이 됐다 라고 하시면은 얘를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렌더를 해주는 거예요. 이 렌더는 뭐냐, 실시간 렌더가 아닌 아예 렌더를 해서 렌더 클립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퓨전 컴포지션을 우클릭해가지고 뉴 컴파운드 클립을 눌러서 클립을 컴파운드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클릭, 그 다음에 렌더 인 플레이스를 딱 눌러주셔가지고 렌더를 딱 걸어주는 거예요. 퀵타임 H264 코덱으로 렌더를 딱 걸어서 폴더를 딱 지정을 딱 해주시면은 이렇게 렌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의 동영상으로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얘를 그냥 동영상으로 딱 뽑아가지고 그거를 입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가 완료가 되면은 플레이를 해볼까요? 버벅임 없이 잘 재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렌더된 영상은 어디에 있느냐? MOV 파일로 딱 되어 있죠? 아까 내가 저장한 그 폴더 위치를 가면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 안에 이렇게 렌더된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렌더한 게 요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얘를 그냥 미디어 풀에 딱 끌어다가 또 쓰실 수도 있어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것뿐만 아니라 모양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응용을 하셔서 더 멋진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